안녕하세요. 알려좋은 이사의 은효상 이사입니다. 오늘은 경정청구는 라식수술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경정청구? 라식수술? 어떤 관련이 있지? 생각해보니까 관련이 많습니다.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기존하고 좀 달라진 게 있죠. 라식수술, 스마일 라식을 했는데요.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상당히 운동할 때 너무 편합니다.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. 라식 수술을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. 과거에 이 라식 수술을 하면 1, 2주 정도의 좀 텀이 생겨서 그동안 좀 활동을 못 한다라는 점 때문이었고요. 또 두 번째로는 부작용 때문에 이게 또 노안이 빨리 온다, 안 좋아지는 게 있다, 의사들도 안경을 다 끼지 않냐,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걱정하는 이유 때문에 라식수술을 안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습기도 차고 불편하잖아요.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미뤄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경정청구와 라식수술, 여기서 지금 공통점들이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 왜 안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. 추징이라든가 세무조사라든가 세무사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안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하지만 하고 나면 너무 좋으니까 사실 알려주고 싶죠. 그리고 어디서 받느냐도 중요할 겁니다. 누가 잘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. 수술을 문제없이 사고 없이 잘 끝내는 사람들을 명의라고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. 경정청구에도 명의들이 있겠죠. 우리가 흔히 명의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명의라고 할까요? 일부의 증상만 보고도 어디가 안 좋구나, 어디가 아프구나를 환자보다도 어쩌면 더 잘하는 사람들이 명의라고 불려집니다. 그래서 그런 명의들은 과거에 이제 중국의 화타처럼 맥만 짚고도 혓바닥만 보고도 눈동자만 보고도 환자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짚어냅니다. 왜냐하면 그만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뇌 속에 빅데이터가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도요. 조사관과 대응을 많이 해보거나 여러 업종의 사업자들을 만나봤던 곳들이 명의와도 같이 집도와 수술을 잘 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삼문계심, 세 가지 질문으로 마음을 열어라. 자,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. 이러한 질문들을 했을 때 고객들이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풀립니다. 자, 첫 번째, 세무사들이 하지 말라고 하죠. 네, 많은 세무사들이요 싫어합니다. 왜냐하면 이걸 하는 순간 기장을 옮겨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는 납세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걸 세무사들한테 다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보통 현재 기장료라고 하는 측정된 가격들이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대부분이십니다. 심지어 7만 원, 8만 원 받는 곳들도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그거 받아서 요구까지 한다? 매년 변경되는 세법 개정 반영까지 한다?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질문인데요. 세무조사 아무나 나갈까요? 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세무조사가 아닙니다.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는 게 세무조사가 아니에요. 일정 기간 관리하고 지켜보다가 탈루가 의심이 되거나 또 신고가 들어왔거나 어떤 특정한 이유들이 있을 때 나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지금 경정청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. 왜요?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세액감면이나 공제제도를 저희가 반영하고 과거에 못 받았던 걸 지금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추징당할까 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. 자, 추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받았던 혜택의 조건이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 받는 게 추징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혜택이 3년 동안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됐을 때 나오는 게 추징이라는 겁니다.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. 근데 모든 항목들이 사후관리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. 고용과 관련됐을 때 이 고용 유지 조건이 3년 동안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데요. 이 3년이라는 거는 받은 해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2017년이나 18년, 19년, 20년도는 이미 3년이 지나갔죠? 요건 해당이 안 됩니다. 22년도에 받은 금액. 이 금액이 3년 동안 유지가 안 됐을 때 배타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요거 말고 나머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요것조차도 22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조차도요. 23년도 이미 한 절반 정도 지났잖아요. 그리고 24년도가
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런 걸 감안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폭발적으로 고용이 늘고 있고 투자가 늘고 있고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안 받으면 손해죠. 근데 이건 역시도 지금 당장 안 받고 뭐 내년에 받겠다, 내후년에 받겠다 넘길 수가 있겠죠. 네,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병정 청구는 라식 수술이다라는 좀 생뚱맞은 주제 같지만 어떻게 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? 네, 저는 충분히 그렇게 느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더니 호응들을 많이 하십니다. 자,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식 수술 안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. 병정 청구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그런 분들까지 모두 설득할 수는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고 장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경정 청구도 우리가 못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받아가시는 거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. 요거 받아서 라식 수술 하십시오. 전 너무 편합니다. 오늘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